우선 모아나 2 이야기하기 전에 모아나 1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자면, 저는 그 모아나 1 개봉했었을 때 당시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모아나가 2017년 1월에 개봉했다고 하니까 나 6월 군번이니까 6, 7, 8, 대충 한 1병쯤이었다. 뭐 여튼 그래서 당연히 저는 1편을 당시에 영화관에서 못 봤고 저녁 후에 집에서 봤는데, 와 진짜 이 미친 비주얼의 영화를 영화관 빅스크린으로 못 보고 이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봐야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주얼 혁신 까지는 조금 오버하고 미친 비주얼, 특히 그 용암 괴물 테카한테 모아나가 그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바다를 쫙 가르면서 걸어가는 씬 있죠. 그 장면은 진짜 와 진짜 눈이 황홀해지는 비주얼이었다.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평은 명작 문 앞에서 살짝 미끄러진 영화? 비주얼은 확실히 명작인데 나머지가 뭔가 아주 살짝 아쉬운 수작이라고 하죠. 보통 별점으로 치면 한 3개 반에서 4개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선 영화는 모아나 1편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아나의 외형도 전작보다 묘하게 더 성숙한? 정확히 얼굴의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묘하게 더 성숙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애니메이터 분들이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묘하게 더 얼굴이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여튼간 전작에서 바다로 나가는 걸 꿈꿨던 모아나답게 이번에도 영화 초반부터 이곳저곳 탐험을 하고 다니는데 한 섬에서 다른 부족의 흔적, 누가 봐도 사람이 그린 그림이 새겨진 항아리 같은 걸 발견하고 모아나가 갑자기 엄청 기뻐합니다. 알고 보니까 모아나의 부족, 이 모투누이 부족은 단 한 번도 다른 부족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바다 멀리 아무리 항해를 해도 다른 부족, 다른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립된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아나는 신이 나서 고향 섬 모투누이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 기쁜 소식도 전하고 새로운 캐릭터 여동생, 졸기탱 여동생 있거든요. 그 귀여운 여동생한테 그 항아리를 선물로 줍니다. 한편 그날 밤 이제 모아나는 타우타이라는 칭호가 있거든요. 타우타이가 뭐냐면 길잡이 혹은 항해사라는 뜻으로 최고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인데, 모아나가 이 타우타이로 임명이 되어서 이 이름을 물려받는 의식을 받게 되는데요. 의식을 진행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번개가 꽝 치더니 모아나가 그 번개를 맞고 기절을 해요. 스마이트 강타가 그냥 모아나 정수리에 빡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절을 해요. 그렇게 기절한 모아나는 꿈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영 속에서 조상님, 자신의 선대 타우타이가 나타나더니 모아나에게 모투페투라는 섬으로 가라. 용어가 좀 헷갈려. 모투페투라는 섬으로 가라. 만약 이 섬에 가지 않으면 모아나의 부족은 영영 고립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 거다. 모투페투 섬으로 당장 떠나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날로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인간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바다의 길, 이 바닷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아나의 부족이 그 오랜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부족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부족들이 섬사람이니까 결국 바다를 통해서 다른 부족들과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난로라는 신이 오래전에 이 바닷길을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닷길을 어떻게 끊었냐, 바로 바닷길을 연결하고 있는 바닷길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바닷속에 가라앉게 해서 바닷길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섬이 다름 아닌 앞서 모아나의 조상이 당장 가야 한다고 했던 섬, 모투페투 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아나가 자신의 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끊어진 바닷길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모투페투 섬으로 향하는 내용이 이번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모험물인 거죠. 감상평 들어가기 전에 영화 정보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모아나2는 원래 영화가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모아나 스피노프 시리즈를 내려던 것이 급하게 플랜이 변경되면서 영화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아마 디즈니가 모아나 꿀통을 놓치기 싫어서 영화하는 걸로 계획을 급하게 변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데이브 데릭 주니어, 놀랍게도 이번 영화가 데뷔작이십니다. 살짝 불안 포인트죠. 근데 다행인 건 원래 이분이 스토리보드 담당자, 쉽게 말해서 콘티 담당자였는데 참여한 작품들이 꽤 굵직굵직하더라고요. 모아나 1편, 그리고 엔칸토,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같은 디즈니 작품도 있고, 드림웍스의 비운의 명작 가디언즈, 그리고 메가마인드, 여기에다가 드림웍스의 대놓고 명작 드래곤 길들이기, 주로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진으로 되게 잔뼈가 굵으신 분이다.
주인공 모아나 너무 캐릭터 예쁘게 잘 뽑았어. 성우분은 전 작가 마찬가지로 아울리이 크러발리오라는 분이신데 그 다들 모아나 1편이 실사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성우분이 모아나 실사화에서 모아나를 연기할 계획이었는데 고심 끝에 배우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걸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우이, 사실상 세컨드 주인공 마우이, 성우는 전 작가 마찬가지로 드웨인 존슨. 참고로 드웨인 존슨은 모아나 실사화에서 마우이 역으로 등장하는 걸로 확정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듦. 기존 성우였으니까 이번 실사화에서 담당 배우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알겠는데 뭔가 마우이 이 들창코 요 돼지코 요게 매력인데 드웨인 존슨 너무 번듯하게 생겼어. 제가 1편 봤을 때 처음에 마우이 외모 보고 아 뭐야 비호감이야. 뭐지? 빌런인가? 빌런인데 왜 이렇게 모아나랑 붙어다니지?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매력 터지면서 약간 그 베너딕트 컴버배치 셜록 보기 전 보기 후 짤 아시나요? 셜록 보기 전에는 무슨 멀대 같은 오이가 연기하는 것 같았는데 셜록 다 보고 나니까 갑자기 존잘 섹시 영국 탐정 셜록 홈즈가 앉아 있었다는 그런 느낌? 영화 보기 전에는 웬 근육돼지 미역머리 아저씨였는데 영화 중간에는 약간 인정 욕구가 조금 심한 귀여운 데미갓? 근데 영화 다 보고 나니까 그냥 매력 터지는 자기의 충만한 능력자 그 자체. 근데 드웨인 존슨은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미남이잖아요. 이 보기 전, 보기 후 갭 차이가 없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다. 그리고 소신 발언. 드웨인 존슨 머리카락 생기니까 자꾸 예전 그 영화 스콜피온 킹 생각나서 적응 안 됨. 물론 막상 이래놓고 실사 보면 바로 생각 바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영화의 좋았던 점, 비주얼. 이 3D 그래픽의 기술 발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진짜 비주얼이 진짜 말이 안 돼요. 물의 질감 표현부터 바다 위 어스러지는 파도, 은하수로 가득한 밤하늘, 반짝거리는 해변가 모래까지 진짜 말도 안 된다. 특히 밤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들이 유독 더 아름다운데 하늘에도 별이 있지만 바닷속에도 별이 있거든요. 형광생물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전작에서 그 할머니가 환생했던 가오리도 있고 얘는 왜 빛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래도 있고 아니면 산호초 아니면 암초 이런데 붙어있는 조개들 이런 생명체들이 다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 어두운 바다를 싹 비추는 거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연출들 이게 진짜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형광생물들 때문에 막 빛나는 심해 속 장면들을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은 없거든요. 정말 예전에 라이프 오브 파이 정도? 다른 분들은 아바타 2랑 비슷하다. 아바타 2에서 이런 바다 장면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아바타 2를 안 봐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기도 해서 좀 힘들었던 시기여서 못 봤어요. 아바타 2를. 여튼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런 바닷속을 배경으로 한 몽환적인 연출을 봐서 그런지 눈이 정말 제대로 호강을 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아쿠아맨에서도 이런 바닷속 몽환적인 연출을 좀 봤었나? 근데 아쿠아맨은 뭔가 이 라인업에 끼기는 좀 그렇다. 물고기 형은 나가 있어. 나가.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여튼간 근데 비주얼이 아름다웠던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1편보다 그래픽이 더 발전했냐 더 아름답거나 더 충격적인 더 혁신적인 그런 비주얼이 있었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눈이 제가 싸구려라 구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편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 비주얼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편만큼 아름다운 비주얼이다 라는 게 어딥니까? 애초에 1편의 비주얼이 워낙 환상적이었어가지고 1편 못지않게 현란한 영상미로 스크린을 채운 것 자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특히 물 표현 어떻게 그렇게 투명하고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 깨끗한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되는 그런 맑은 물을 표현했는지 갈려나간 애니메이터들의 눈물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좋았던 점, 성숙해진 모아나. 이게 외형적으로도 성숙해졌지만 내적으로도 되게 성숙해졌거든요. 애초에 1편에 그 철부지 모험을 꿈꾸던 모아나가 아니고 이제 어여치 부족을 이끄는, 부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아나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나가 영화 초반에 이제 모투페투 섬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섬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위험하니까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막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여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내 가족, 내 부족, 특히 자기만 바라보는 여동생, 이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작에서 가오리로 환생하셨던 할머니의 영혼이 모아나한테 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저번에는, 그러니까 1편에서는 너가 너무 어려서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다 라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이미 영화 시작부터 그 전작의 그 꼬맹이 모아나가 아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투페투 섬으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 파티원들, 크루원들을 소집해서 모아나가 여행을 떠나는데, 전작에서 마우이한테 막 구박받고 개고생하면서 항해하던 모아나가 이제 어여치 크루를 이끌고 배의 선장이 되어서 모험을 떠나고 있다는 거, 요게 또 내가 뭐라고 모아나가 괜시리 대견하게 느껴진달까? 잘 컸어. 잘 컸어. 그리고 딴 얘긴데, 모아나가 항해사 프라이드가 세서인지는 몰라도 평소에 육지를 돌아다닐 때도 뗏목에 노 있죠, 노. 이 노를 들고 다니는데, 이 노가 1편에서 마우이가 사인해준 노거든요. 1편에서 마우이가 그 닭 헤이헤이 머리를 연필 삼아서 노에다가 사인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에 모아나가 늘 들고 다니는 그 노를 보면 아직도 마우이가 사인해줬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모아나와 마우이의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애틋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마우이로 넘어가 보자면, 여전히 매력 터진다.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고. 도대체 내가 어쩌다 이런 돼지 녀석을 좋아하게 된 걸까? 심지어 전작에선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는 과도기여서 영화 한 중후반부쯤부터 호감이었는데, 이번에는 첫 등장부터 그냥 바로 개호감. 일단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믹한 장면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마우이 장면이 제일 코믹했다. 특히 미니 마우이, 문신 속에 살고 있는 이 미니 마우이와 마우이의 개그 콤비, 이게 진짜 여전히 제일 웃겼다. 미니 마우이가 이제 쓴소리 하면 마우이가 자기 겨드랑이로 미니 마우이를 자천시키고, 미니 마우이는 그걸 또 꿋꿋이 견디면서 마우이한테 막 계속 깨알 디스하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건 서사가, 이게 디즈니가 1편에서 마우이의 서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을 한 건지는 몰라도 이번 편에서는 마우이가 전작처럼 내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을 하는,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우이의 분량이 엄청 적거나 한 거는 아닌데 전작처럼 막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그것과 별개로 모아나한테 위로를 해준다거나 영화 속 대사로 수만 개의 섬을 들어올려도 그 섬에 너희들이 없다면, 인간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라는 식의 대사로 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미갓의 면모는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이어서 또 아쉬웠던 점, 조연들. 사실 이게 마우이의 서사가 빈약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아나, 그리고 마우이, 여기에 여동생도 등장하고,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는 크루원들 3명이 추가로 등장하거든요. 배를 수리하고 기능 향상을 시키는, 약간 원피스로 치면 우소 포지션? 근데 이제 새총은 쏠 줄 모르는, 전투 능력이 전무한 우소 포지션의 로토라는 친구도 나오고요. 일만 일어나면 다 그림으로 그려내는, 짤쟁이라고 해야 되나? 다 짤로 표현하는 그림쟁이. 거기에 이제 마우이의 광팬이라는 설정을 곁들인, 말하고 보니까 그냥 흔한 그림쟁이 씹덕이네요. 그림쟁이 씹덕 포지션에 모니라는 친구도 나오고요. 할아버지, 켈레라는 성함의 할아버지도 크루원으로 등장하는데, 제가 영화 초반부 모아나가 고향섬에 돌아왔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파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와, 저런 곳에 나 같은 아싸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나 같은 아싸는 저런 곳에 있으면 그냥 바로 옆에 무인도 하나 찾아서 거기로 넘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켈레 할아버지가 딱 저랑 비슷한 아싸예요. 부족들이 같이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자고 하는데, 켈레 할아버지는 난 노래 안 불러, 난 노래 같은 거 못해, 나 조용히 농사만 지을게, 말 좀 걸지 말아줘, 나 힘들어, 요런 아싸 포지션. 그래서 나중에 모험할 때도 배 밖으로 절대 안 나가. 햇빛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키코모리 마냥 배 밖에 나가면 아주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아싸 포지션의 할아버지도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작에도 등장했던 그 닭 헤이헤이도 나오고, 그 졸기탱 돼지 후아도 나오고, 1편에서 모아나랑 마우이를 공격했던 코코넛 가면 쓴 핑크색 쪼꼬맹이들 카카모라라는 종족, 이 종족 중 한 명이 또 영화 중반부에 모아나 파티에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아나, 마우이, 로토, 모니, 켈레, 헤이헤이, 푸아, 카카모라 총 8명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개인의
개인의 서사를 다 챙겨주기가 힘들고 캐릭터의 응집력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주인공 모아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캐릭터들의 이렇다 할 성장이나 서사를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모아나 부족의 이 크루원 3명, 동물 캐릭터나 코코넛 가면 쓴 쪼꼬맹이나 얘네들은 뭐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뭐 감초 역할로 제외한다고 쳐도 인간 캐릭터 3명, 로토, 모니, 켈레 이 셋은 그래도 나름 주조연급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이 캐릭터들의 성장은 보여줬어야 됐다고 보는데, 왜냐면 대놓고 하나씩 하자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로토는 시도 때도 없이 배를 부시면서 막 뚝딱거리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애고, 모니는 상황만 발생하면 짤쟁이 빙의해서 다 그림으로 그려내느라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약간 SNS 혹은 핸드폰에 중독돼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풍자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림 그리느라 정작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제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고, 켈레는 아싸인 건 좋아. 아싸인 건 좋아. 사실 안 좋은데 내가 아싸니까 아싸인 건 좋아. 근데 너무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늘 그 자신의 안전지역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셋과 모아나가 결국 한 배를 탄 크루인데 서로 손발 그 호흡이 하나도 안 맞고 개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화 초중반부에 이 캐릭터들의 부족한 지점들을 잘 보여줬으니까 이걸 잘 빌드업해서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서로의 손발이 이제 착착 맞으면서 팀워크가 생기는, 그리고 이 팀워크로 영화 후반부의 위기를 극복하는 성장한 조연들의 시너지를 딱 기대했는데 되게 어설프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후반부에 얘네들이 한 단계씩 더 성장을 해서 결국에 팀적인 면모를 나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왜 성장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모아나가 중후반부에 이제 낙심을 해서 잠시 혼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우이가 이제 감동적인 말로 모아나를 위로해주고, 모아나가 이제 그걸 듣고 위로를 다 받아서 오케이, 나 기운 차렸어, 나 각성했어 이러고 이제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 이 팀원들도 뭐 우리가 안 보이는 화면에서 뭐 서로 어떻게 으쌰으쌰를 했나? 갑자기 다 성장을 해버렸어. 지들끼리 순간적으로 다 레벨업을 마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레벨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레벨업 과정이 이 성장물의 재미이고, 그 과정을 봐야 후반부에 그런 레벨업한 모습들을 볼 때 쾌감이 느껴지는 건데, 뭐 일례로 전작에선 모아나가 마우이한테 항해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처음엔 마우이가 막 오줌 싸면서 골탕만 먹이다가 나중엔 조금씩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모아나가 그 하늘에 딱 손을 대고 길을 찾는 장면, 처음엔 모아나가 어설프게 마우이 손 포즈 따라하고, 이후에는 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 헤매니까 마우이가 이제 손을 쓱 옮겨줘서 가르쳐주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 영화 끝에 가선 모아나 혼자서 하늘에 척 손을 대는 그 포즈, 이제 모아나가 진정한 항해사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포즈, 이런 감동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과정을 안 보여주니까 후반부에 조연들이 활약을 펼쳐도 그게 딱 절반 정도만 와닿았다? 뭐 웅장한 음악, 그리고 앞서 말했듯 영화의 비주얼이 좋으니까 눈으로는 이 장면을 즐기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못 즐기고 있는,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래도 활약이라도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활약하는 게 없던데? 할배는 농부인데 왜 바다에 나갔냐고. 뭔가 웃기네 말이. 아니 그 배 밑에서 농작물 키우셨대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애들 먹은 게 없어. 맞아,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농작물 먹는 장면도 안 나왔어. 너무 활약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로 애들 밥 먹었냐고. 헤이헤이가 다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스포입니다. 요 사진 속 친구 이름이 마탕인데, 놀랬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왜요? 이 마탕이 이 친구 귀여운데. 아니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한국적이냐. 이 친구 이름 나왔을 때 영화관이 좀 웃음으로 도배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웃겼어요. 이름이 좀 입에 촥 감긴다. 원래 제가 캐릭터 이름, 지역 이름 이런 거 잘 못 외워서 리뷰 방송 준비할 때 캐릭터들 이름 하나씩 검색해보는데 마탕이는 검색 안 했음. 마탕이는 잊어먹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다. 여튼 영화 전반부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의 해결 방식이 전부 다 되게 우연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특히 모아나가 마우이를 만나는 과정과 사건 해결 방식 속에 되게 우연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좀 실망인데? 소위 말하는 개연성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마탕이가 계획한 거였음. 다 마탕이가 뒤에서 계획한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 개연성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마탕이의 설계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탕이의 나머지 그림, 그러니까 이 뒤의 계획은 뭘까? 누가 봐도 빌런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는 이 마탕이는 어떤 모습과 이야기를 보여줄까 했는데 노래 한 곡 부르고 은퇴함,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땡기고 영화에서 퇴장해버려요. 누가 봐도 앞에서 빌런인 것처럼 빌드업을 쌓아놨는데 이게 사실 페이크였어요. 뭐 이게 나름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별로 감흥이 없는 반전이었다랄까? 뭔가 이후에 마탕이가 메인 빌런으로 나오면서 아니면 뭐 영화 끝에 가서 이 모든 게 마탕이의 빅피처의 일부였다 하면서 뭔가 반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끝까지 안 나옴. 착한 놈? 뭐 나쁜 놈? 그냥 알 수 없는 마탕이었음. 저는 마탕이가 초반부에는 이제 모습을 안 보여주다가 중반부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모아나랑 이야기할 때 이 친구가 신이어서 그런지 막 좌우 상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물리법칙 막 무시하면서 모아나랑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캐릭터 재밌다. 약간 공주와 개구리에 나오는 빌런 파실리의 그 느낌이 묘하게 연상되면서 되게 몽환적인 느낌의 빌런인가 싶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퇴장? 이후에 그냥 안 나오니까 좀 황당했다? 꼼꼼하게 빌드업 잘하다가 갑자기 전 이제 끝입니다. 전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영화에서 점프해서 나가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것과 별개로 마탕이의 노래는 기깔 나더라. 이번 영화 속 제일 좋았던 노래 개인적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우리 마탕이의 노래 Get Lost. 길을 잃어라.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노래 가사가 사실상 영화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노래 자체도 너무 좋고 관객들 중에 1편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었다라는 평이 있던데 저는 우리 마탕이 노래 완전 좋던데요. 마탕이 노래 고트였다.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노래. 마탕이 노래 좋았다. 하지만 황당하게 퇴장해버려서 미웠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 강 스포입니다. 이게 1편에서 제가 순수하게 비주얼 때문에 압도되었던 것 중 하나가 영화 후반부 모아나와 마우이가 테카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었거든요. 폴리네시아 신화 속 신을 디즈니의 미친 그래픽으로 구현화한 그 거대한 용암괴물의 비주얼이 진짜 턱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후반부 클라이맥스에 신이 안 등장하거든요. 후반부에 이제 주인공 팀이 맞서 싸우는 존재가 날로라는 이 천둥 번개의 신인데 이 친구가 얼굴이든 손이든 뭐든 좀 나와야 되는데 뭐 멀리서 번개만 쏘는 건지 이즈리얼 마냥 저 뒤에서 Q짤만 날리더라고요. 번개랑 토네이도만 나오고 이 난로의 모습이 안 나와요. 전작에 나왔던 용암괴물 테카는 신화 속 인물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서 테카가 분노에 찬 표정, 뭐 당황하는 표정, 막 괴성을 지르면서 모아나를 추격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엄청난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예고편에 나왔던 요 얼굴 저는 요 얼굴이 후반부에 등장을 해서 모아나와 전투를 벌이겠구나 했는데 안 나와요. 한 살짝 한 1초 나왔나?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제대로 안 비춰져요. 이 좋은 비주얼 갖다 버리고 태풍이랑 번개만 나오니까 모아나가 신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자연현상이랑 맞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물론 토네이도가 막 열가덕이고 번개가 보라색인데 심지어 무한 증식하는 토네이도인데 뭐 이게 신이 아니면 뭐임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전작에 등장했던 테카 같은 그런 신의 포스를 기대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손가락이라도 좀 비춰주던가 이 번개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끝나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영화 속 가장 실망했던 점이었습니다. 1편 속 테카와 모아나의 대결 장면 같은 걸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영화관을 갔었는데 그거를 좀 충족 못 지켜준 것 같아요. 거의 로키 시리즈 알리오스 짭 아닌가. 그래도 그나마 후에 모아나가 그 난로의 저주? 요거를 무찌르는 방식 모아나가 여동생이 준 불가사리를 바다에 떨어뜨렸는데 그 불가사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걸 보고 아 그래 길이 하나가 아니었지 라는 걸 깨닫고 이 우회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거 자체는 나름 영리한 연출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뭐 상대가 무한 재생하는 토네이도 번개인데 뭐 어떻게 무찌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회해가지고 해결하는 것 자체는 뭐 나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의 주제 길이 하나가 아니다 와 잘 이어지기도 하고 앞에 여동생이 준 불가사리가 복선으로 잘 쓰인 것 같기도 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이 해결 과정에서 그 긴장감이나 이런 거는 딱히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별점을 매기면서 총평과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 모아나 1편 별점을 좀 새겨야 모아나 2 별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처음에 영화 리뷰할 때 모아나 1편의 별점이 별 3개 반과 4개 사이 그 어딘가라고 했었는데 굳이 정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별 3개 반. 저는 이제 별점 4개가 제 기준에선 그 명작의 턱걸이, 이 별점 4개부터는 명작 라인업이어서 모아나 1편이 확실히 수작이긴 한데 명작이라고 하기엔 살짝 아쉽다? 그래서 모아나 1편은 별점 3개 반이고 모아나 2편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모아나 1편보다 딱 한 걸음씩 퇴보했다고 보거든요. 비주얼조차도 뭐 순수하게 뭐 물이나 하늘 같은 배경을 구현한 거는 발전했을지언정 이 영상미적으로 전작의 테카와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뭔가 와, 이 장면은 디즈니 프린세스 영화계의 명장면으로 꼽힐만하다 뭐 이런 장면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장면 다 이쁘고 아름다운 건 맞는데 1편과 같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은 없었다. 서사나 스토리는 뭐 당연히 전작보다 살짝씩 더 별로고 그래서 딱 반개 내리면 별 3개인데 솔직히 글래디에이터 2보다는 훨씬 재밌었는데 별점 한 3.25 이런 거 못 주나? 아무리 그래도 글래디에이터 2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저는 별 3개 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순서였던 것 같아요. 3개 반인데 모아나 1이 이 중에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 데드풀과 울버린 그리고 모아나 2 약간 요 순서로 재밌었습니다. 별점 3개 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모아나 1편에 한 걸음씩 후퇴한 게 되게 아쉬운 영화?